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찬영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단원 2단원 타원! 타원의 방정식 들어가겠습니다. 1단원을 공부를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하는 수험생들은 2, 3단원의 논리 구조가 정말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 당연히 대상이 되는 도형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구조, 정의부터 시작해서 도형의 방정식을 거쳐서 마지막에 접선으로 귀결되는 이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더 2, 3단원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때요? 그리고 실제로도 포물선이 제일 어려워요. 뒤에 가서 타원 쌍곡선을 배우면은 타원 쌍곡선이 도형이 낯설 수는 있지만 이 어렵다고 하는 건 보통 뭐가 어렵냐면은 도형에다가 보조선을 그어서 뭘 해가지고 막 기하적으로 푸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타원하고 쌍곡선은 그 기하적으로 푸는 파트가 굉장히 약합니다. 자, 지금부터 타원부터 같이 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는 26페이지를 펴시면 타원의 정의부터 나옵니다. 타원의 정의. 타원은 워낙 일상생활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로 그래프 그리면은 원도 나오고 원을 찌그러뜨리면 타원이 나오기 때문에 타원은 되게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타원은 절대 찌그러진 원 따위가 아닙니다. 타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타원의 정의부터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타원이 뭐냐면요, 이런 게 타원이에요. 원은 뭐냐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점들의 집합이 원이잖아요. 타원은 뭐냐면 한 원이 아니라 한 점이 아니라 두 점을 잡습니다. 두 점. 이 두 점을 가깝게 잡을 수도 있고 멀게 잡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항상 일정한 점들의 집합입니다. 예를 들자면 합이 5로 일정해. 그러면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가 5가 된 점을 잡는 겁니다. 또 있겠죠. 이 길이가 5, 이 길이랑 이 길이 더하는 게 5인 점이 있는 겁니다. 또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5인 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싹 다 모아놓으면은 이렇게 생긴 도형이 되는 거예요. 약간 찌그러진 원 같은 비슷한 도형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타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타원의 정의를 한마디로 하면 두 점으로부터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인데 그 합이 얼마로 일정하냐에 따라서 요거에 따라서 타원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합이 5로 일정한 점은 이런 원이고 타원이고요. 합이 6으로 일정하는 건 이런 타원이고요. 마치 원에서 반지름이 5냐 6이냐 7이냐인 것처럼. 자, 또 하나는 요 두 점 사이 거리가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좀 더 찌그러진 타원, 좀 덜 찌그러진 타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이 엄청 가까워. 엄청 가까우면은 이 타원은 거의 원하고 비슷한 타원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두 점이 하나로 만나버렸어. 그럼 원이 되는 거예요. 타원은 실제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가 편할 것 같고요. 정의가 뭐라고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타원도 역시 좌표 평면으로 옮겨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보통 이제 이렇게 X축하고 Y축이 타원을 반으로 딱 자르는 이런 타원을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두 점으로부터 합이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 점을 갖다 우리는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포커스. 점이 두 개니까 하나는 F라고 표현하고요. 보통 X좌표가 음수인 거를 F'이라고 보통 씁니다. 그래서 용어부터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요 F나 F'을 우리는 초점이라고 불러요. 초점. 그 다음에 타원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타원하고 유사한 도형. 수박, 멜론, 이런 거를 정확하게 반으로 자르는 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X축, Y축 부르는데, 그랬을 때 그 정확히 반으로 자르는 직선이 요렇게 타원하고 만나는 점이 있어요. 그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꼭지점. 근데 정확하게 포개지는 직선이 이렇게도 있지만 이렇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점도 꼭점입니다. 그러니까 타원은요, 꼭점이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그랬을 때 타원상의 두 점 중에서 가장 먼 점, 이 점하고 이 점이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결한 선분, 이 선분을 우리가 타원의 장축이라고 부릅니다. 장축. 그러니까 타원의 장축은 뭐냐면은 타원의 두 꼭지점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두 점, 이걸 타원의 장축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장축은 요 직선이 아니라 이 선분을 장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 장축하고 수직이면서 타원을 역시 반으로 쪼개는 요 선분, 이걸 우리가 타원의 단축이라고 부릅니다. 단축.
뭐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길장, 뭐 짧을탄, 예, 장축, 단축. 그리고 타원의 축이, 뭐 장축이건 단축이건 타원의 축이 타원과 만나는 요 네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축과 단축이 만나는 요 점을 타원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총 4개가 나오죠. 장축, 단축과 같은 축, 그 다음에 뭐 중심, 꼭지점, 초점. 요 4가지 용어가 이제,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아요. 포물선 배울 때도 포물선이 뭐 초점, 준선, 꼭점 배웠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이게 타원 첫 번째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타원이 X축, Y축하고 상관없이 타원이 뭐 실제로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이게 장축이고요. 이게 단축이고요. 꼭지점이고요. 이게 타원의 중심이고요. 타원의 초점입니다. 이거는 뭐 항상 똑같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타원의 정의는 그래서 뭐라고요? 타원상에 있는 모든 점이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가 항상 일정하단 말이야. 타원상의 모든 점이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항상 일정합니다. 타원상의 모든 점이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가 항상 똑같습니다. 자, 얼마를 일정한지는 좀 이따가 배우도록 하고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타원의 정의예요. 자,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이걸 이용해서 타원의 도형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세울 겁니다. 타원의 방정식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 다 외우셔야 된다. y제곱은 4px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처럼 나올 때만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타원의 방식, 뭐 원의 방식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처럼 이 식도 외우셔야 되는데 그 원리를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타원의 초점의 좌표를요. 하나가 c, 0 초점이 둘 다 x축이 있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가 뭐 마이너스 c, 0이라고 놓고 자, 그럼 타원상의 임의의 점을 p 괄호 열고 x, y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항상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가 항상 일정하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루트의 x-c의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 플러스 루트의 x-의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제곱 한 값이 언제나 일정하단 말입니다. 언제나 일정해요. 일정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PF 길이랑 PF' 길이가 합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타원의 방정식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요 일정한 요 K라고 하는 게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쨌든 뭐 이게 중요한 게 상수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를 수학자들이 연산을 해보니까 이거를 2a라고 하는 값으로 놓으면 요 a가 어떤 기하학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단순히 k라고 놓지 않고 그냥 2a라고 놓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놓고 마지막에 k를 바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놓겠습니다. 뭐 왜 그러냐 물어보시면은 이렇게 해야지만 a가 재미있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는데 뭐 정리를 좀 어색할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한 방법은 하나를 넘겨서 루트를 하나씩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넘긴다는 걸 제곱하게 되면은 여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cx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요. 이거 넘기시면 앞에 거 제곱 4a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x제곱 더하기 2cx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ab니까 4a의 루트의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 식을 이제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x제곱, x제곱, c의 제곱, c의 제곱, y제곱을 없앨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시면 여기가 4cx가 되고요. 4cx 더하기 4a 제곱이 되고요. 여기 넘어가면.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게 되면은 이퀄 4a의 루트의 어쩌고저쩌고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루트를 없애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식을 한 번 더 제곱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4를 없앤 다음 제곱할까 이렇게? 4를 없앤 다음 제곱하게 되면은 이 식은 a 제곱에 그 다음 이제 루트를 제곱하게 되면은 이 안쪽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쓰겠습니다. a제곱에 x제곱 더하기 2cx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퀄
됐나요? 그 다음 이걸 제곱하게 되면 A의 4제곱 더하기 C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2AB니까 더하기 2A제곱 CX. 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2A제곱 CX, A제곱 2CX니까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맞습니까? 다음 A 4제곱은 뭐 없네. C제곱 X제곱은 없지만 이렇게 있네. 하여튼 이런 식인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이제 XY에 관한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A제곱 Y제곱이니까 자, 보세요. A제곱 Y의 제곱 더하기 X가 있는 항은 A제곱 X제곱, 여기는 C제곱 X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에 X제곱. 그 다음 나머지는 상수항 다 있는데 A 4제곱. 여기는 A제곱 C제곱 다 넘기시면은 A의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C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식을 정리를 한번 하면 이거는 A제곱에 A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고요. 양변은 이 식으로 나누시면 이게 지금 개수가 공통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A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이퀄 1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타원의 방정식이에요. 이 식을 조금만 더 예쁘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A제곱 빼기 C의 제곱을 좀 이따가 뭐 방방 그리면 A하고 C를 보면은 이게 이제 C예요. C, 0. 근데 A가 뭐냐면 요 식이 아까 A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C의 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이잖아요. 아까 선생님께서 항상 일정한 K를 왜 2A라고 놨냐고 물어보시면 이게 A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점의 좌표가 뭐냐면요. X절편이기 때문에 Y 0 대입하는 거거든요. Y 0을 대입하게 되면 이게 A제곱분의 X제곱은 1이 됩니다. 그럼 이 점이 뭡니까? 0,A가 되고 이 점 좌표가 0,-A가 되기 때문에 아까 항상 일정한 값을 K라고 놓은 걸 왜 2A라고 했냐면은 그걸 2A라고 놓으시면 이 얻게 된 타원의 방식에서 이게 바로 X절편과 관계가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A제곱 빼기 C제곱인데 여기가 C고요. 여기가 A니까 A하고 C는 항상 A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어진 식에서 A제곱 빼기 C제곱이 항상 양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있냐? 따라오세요. 이 A제곱 빼기 C제곱을 항상 B의 제곱이라는 숫자로 또 놓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놨냐고 물어보시면 이걸 이렇게 놓으면 또 B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A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이퀄 1. 이게 바로 내가 외우셔야 되는 타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B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X에다 0 대입하세요. 0, B를 지납니다. 0이면 0이고 B의 제곱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타원은 항상 0, B를 지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Y절편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 요게 A고 마이너스 A면 얘가 B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B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된 타원의 방정식이 전부 다 이런 꼴입니다.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이퀄 1. 얘를 보고 이렇게 판정하시고 이걸 보고 이렇게 판정하시고 이 식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합니다. Y제곱은 4px 외우듯이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을 딱 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이거 바로 X절편 Y절편이기 때문에 뭐 직관적으로 훨씬 더 확인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타원의 방식이고요. 이제 앞으로 증명을 한번 했습니다만 뭐 2번, 3번 증명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수학적 상황은 뭐냐면은요. 이런 식으로 타원의 방정식 시험에 나와요. 25분의 X의 제곱 더하기 16분의 Y제곱 이퀄 1 이런 타원의 방식이 나오면 이거를 가지고 정보를 뽑아내는 걸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이 식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 타원은 이런 특징이 이런 특징인데 타원의 방식의 정보를 2가지만 뽑아내시면 됩니다. 그 2가지가 뭐냐?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첫 번째, 합이 항상 얼마로 일정하는지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합이 항상 얼마로 일정합니까? 2A로 일정한 합이 2A로 일정합니다. 2A로. A제곱분 X제곱 더하기 B제곱분 Y제곱 거기는 2A로 일정한데 문제에서 이게 25가 뭡니까? A가 아니에요. A의 제곱이지요. 그러면 합이 항상 얼마로 일정합니까?
10으로 일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타원은 이 합이 항상 10인 타원이구나. 됐나요? 자, 두 번째 뽑아내는 것은요, 바로 초점에 대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초점은 아까 우리가 뭐였냐면은 이 타원에서 이 점을 C라고 놨어요, C. 그래서 C에 대한 정보를 이 식으로, 지금 이 식에는요, A, B, 절편에 대한 정보밖에 없지만 사실은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이 초점의 정보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뽑아냈냐? 따라오세요. 네. 아까 마지막에 이렇게 생긴 식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사실은 이 C라고 하는 게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럼 이건 넘기면요. C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는 식을 이 식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값만 알면 C는 구할 수 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C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얻게 됩니다.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 A제곱은 25고요. 빼기 B의 제곱은 16이니까 이 값이 9가 돼서 C의 제곱이 9니까 C가 뿔마 3이 되어서 결국에는 내가 얻고 싶은 초점의 좌표는 뿔마 3,0.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뿔마 3,0. 뿔마 3,0. 자, 여기까지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얘를 가지고 뽑아낸 연습을 여러분들이 정말 익히셔야 돼요. 익히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게 고급 문제들이죠. 타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2차 곡선, 포물선이 같이 들어가 있다거나 원이 들어가 있다거나 직선이 있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길이 구하고 각도 구하고 넓이 구하고 이런 문제가 기하 문제인 겁니다. 기하에서 보통 묻고자 하는 게 크게 세 가지예요. 길이가 얼마니, 각도가 얼마니, 또는 뭐 코사인 스타가 얼마니, 그다음 넓이가 얼마니. 이걸 물어보거든요. 뭐 부피 물어보는 문제 가끔씩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자, 요게 여러분 교재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와 동시에 하나를 더 정리를 하고 이제 바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타원 중에는 이런 타원도 있지만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도 있어요, 실제로.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Y축상에 초점이 이렇게 있는 타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아까 했던 건 똑같이 증명하면 돼요. 증명을 하지 말고 결과만 정리하겠습니다. 이래도 타원의 방식은 A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Y제곱 이퀄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타원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 대신 이제 타원상의 모든 점 항상 합이 일정하잖아요. 자, 첫 번째. 합이 항상 얼마로 일정하냐면은 합이 항상 2B로 일정합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요때 합이 언제나 2A로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교재를 좀 이따 볼 텐데 이 합 2A가 뭐냐면은 사실 여기가 A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A니까 요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이 장축의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합이 2A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이 2A인데 그 합 2A는 장축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장축의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해하겠습니까? 합이 2A를 일정합니다. 장축 길이를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합이 2B입니다. 이 합이 2B인 이유는 장축 길이를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원이 뭐 X축 위에 있건 Y축 위에 있건 뭐 이렇게 생긴 타원이건 이 초점으로부터 거리 합이 항상 일정한데 그거는 바로 요 길이로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2B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쓰면 X절편은 똑같이 A이고 Y절편은 B가 되는 거 맞겠죠? 마이너스 A이고 마이너스 B가 되는 거니까 장축끼리 2B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C의 제곱 초점을 구하는 방법은 아까는 A제곱 빼기 B제곱 했습니다만 이때는 B가 A보다 큰 거죠. B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경우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하는 걸로 사실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증명은 시간 생략을 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아, B가 더 크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이 아니라 B제곱 빼기 A제곱을 하는 거구나. 나머지 똑같습니다. 정석교재 내용 보면서 바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항상 두 초점으로부터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타원입니다. 근데 이게 일정이 언제나 얼마로 똑같냐면은 장축의 길이로 똑같습니다. 장축의 길이로. 장축의 길이로.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짧은 축이 단축, 그 다음에 뭐 긴 축이 장축. 이거 지금 EA가 항상 장축 길이로 똑같아요. 이거 써놓으세요. 여러분 정석 교재에다가 일정한데 항상 장축의 길이하고 똑같다라고 써놓으십시오. 장축의 길이. 조그맣게 써놓으세요.
요 단어를 기억하는 게 나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좀 꼭지점 용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외우셔야 되는데 똑같아요.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은 y제곱은 1.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은 1인데 이때는 a가 더 큰 장축이 x축 위에 있는 거고요. 이건 장축이 y축 위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뽑아낼 수 있는 식이 초점 구할 수 있고 장축의 길이 이게 항상 합이 2a로 일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단축 길이는 똑같고요. 이 경우는 장축이 2b가 되고 단축이 2가 되는데 합이 항상 이 경우는 2b로 똑같습니다. 여기 생긴 타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적당히 평행이동한 식도 구할 수 있겠죠. 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문제 풀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점 A, B가 거리합이 4인 점의 자취의 방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이 점이 이제 A, B인 겁니다. 그러니까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은 원래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이것을 구한 다음에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 값은 C는 루트 2예요. C는 루트 2. 그 다음에 합이 4로 일정하니까 합이 4는 뭡니까? 2A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A가 얼마입니까? 2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입니다. 그때 A에다 2 대입하니까 4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 어떻게 구합니까? 초점의식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므로 A제곱에는 4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모르고 그 대신 C가 루트이니까 C의 제곱은 2가 되는 거니까 B의 제곱은 여기다가 2가 되어서 2분의 Y제곱 이퀄 1. 이게 답입니다. 그럼 최종적 정답 뭡니까? 이거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식이니까 이 식은 정답은 4분의 x-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y제곱 이퀄 1.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걸 뭐 양변에 4를 곱해갖고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y제곱 이퀄 4라고 써도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식을 외워가지고 특징을 빠르게 쭉쭉쭉 뽑아내는 거예요. 다음 문제. 두 초점이 타원의 두 초점과 같은 타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양변을 140에서 나누시면은 16분의 x의 제곱 9 곱하기 16이 144죠. 9분의 y제곱 이퀄 1이니까 이거 초점 C의 제곱은 16 마이너스 9를 하니까 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뿔마 루트 7, 0이 초점인 거예요. 이 타원의 초점이. 근데 이거하고 똑같대. 다음을 구하십시오. 첫 번째, 단축 길이가 10이다. 그러니까 이 식은 이런 꼴이죠. a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인데 단축 길이니까 이 b가 10이므로 따라서 b는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어떻게 겁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25고요. c의 제곱은 7이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a제곱은 32가 되겠네요. 32. 이렇게 되겠네요. 32분의 x의 제곱 됐어요? 플러스 그 다음에 b는 25니까 25분의 y의 제곱 이퀄 1. 이게 답입니다. 1번 문제 답. 그렇죠? 자, 2번 문제. 4,3을 지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얘를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를 만족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1번 문제 따로 2번 문제 따로 있는 거예요. 4, 이거는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4,3을 지난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자, 보세요. 일단 초점은 똑같습니다. 좀 똑같습니다. 무슨 식을 지나는 겁니까? 똑같아요.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7.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4,3을 지나니까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a제곱분의 16 더하기 b의 제곱분의 3이니까 9 이퀄 1. 네, 이거 풀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모르는 문제 두 개니까 식 두 개니까 뭐 a제곱 자리에 b제곱 더하기 7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여기다가 b의 제곱 더하기 7 해서 양 분수 보기 싫으니까 b의 제곱 곱하기
b의 제곱 더하기 7 양변에 곱하게 되면 이 값은 16b의 제곱 더하기 9의 b의 제곱 더하기 7 이퀄 b의 제곱에 b의 제곱 더하기 7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 값은 b의 4제곱이고요. 7b의 제곱이고 9b 제곱이고 16b 제곱이니까 25니까 넘어가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8b의 제곱이고요. 상수항은 7, 9, 63. 마이너스 63은 0이 됩니다. 21 곱하기 3 하면서 마이너스가 되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b의 제곱은 21이 되겠습니다. a제곱은 a제곱 b제곱은 7이니까 28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 정답은 28분의 x의 제곱 더하기 21분의 y제곱 이퀄 1.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요? 뭐 특별히 어렵지 않죠.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을 외우시고 정보를 2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 합이 일정하다. 두 번째 초점. 여기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란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을 딱 보면서 갑자기 불현듯 그거를 구해야겠다가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만 선생님 2가지란 말을 하는 순간 아 예로부터는 2가지 정보밖에 못 뽑아내는 거구나. 그 2가지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타원이 있는데 장축, 단축, 뭐 좌표 이런 걸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니까 이 식을 변형을 한번 해볼까요? 40x제곱이랑 마이너스 40x가 있으니까 4x제곱이니까 4에 x제곱 마이너스 10x가 되네. 당연히 여기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플러스 5의 제곱인 25가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되겠네요. 좀 이따 계산할 거예요. 플러스 9y 제곱은 9로 묶어내면 y제곱에 여기는 6, 9, 54니까 마이너스 6y가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9가 있어야지만이 완전 제곱식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100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181이죠. 근데 145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36. 양변에 36 더하면 181이고 36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양변을 36으로 나누시면은 이 식은 9분의 x-5의 제곱 더하기 4분의 y-3의 제곱 이퀄 1 이렇게 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장축끼리 단축끼리를 구하는데 뭐 이게 지금 이런 거죠. 9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 이퀄 1을 갖다 평행이동시킨 거잖아요.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시킨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장축끼리는 어쨌든 a제곱이 9니까 여기 6인 건 똑같고요. 얘는 4인 건 바뀌지 않습니다. 평행이동 하더라도 장축 길이가 바뀌진 않으니까. 좌표는 바뀌지. 중심 좌표가 원래 0,0이었는데 이게 뭘로 바뀝니까?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3만큼이 바뀌는 거죠. 꼭점이 좌표는요? 꼭점이 좌표는요? 이게 이런 타원이잖아요, 지금. 이게 타원이잖아. 이 점이 지금 5,3이에요. 5,3입니다. 그럼 지금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3이고요.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2잖아, 지금. 그럼 이점 좌표, 이거 그냥 말로 할게요. 얼마입니까? 8,3. 여기는 2,3. 여기는 5,5. 여기는 5,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마지막 초점의 좌표. 원래 초점의 좌표는 C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값이 5기 때문에 원래는 뿔마 루트 5,0이 답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걸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는 게 정답은 5 뿔마 루트 5,3이 답이 되는 거죠. 2개 나온 거죠. 5 플러스 루트 5,3, 5 마이너스 루트 5,3. 자, 이거 잘 됩니까? 이렇게. 자, 계속해서 다음. 두 점 AB에 대하여 장축이 선분 AB인 타원의 초점을 FF'이라고 하자. 그럼 그럴까요? 요렇게 X축, Y축, 초점이 F, 초점이 F'. 근데 지금 두 점 AB인데 여기가 A고요. 여기가 O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5고요. B라는 점입니다. 장축이 선분 AB인 타원이야. 초점이 F이 꼭점이 원점인 포물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습니다. 초점이 여기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만나는 점을 PQ라고 합니다. 이 점이 문제에서 P, 이 점이 문제에서 Q라고 나왔을 때 질문이 선분 PQ 길이, 요 길이가 2루트 10입니다. 뭐 대칭성에 의해서 요 반토막은 루트 10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랬을 때 선분 PF, PF'. 결국에는 뭘 물어본 거냐면 이 길이하고
요 길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타원의 정의를 활용하는 문제죠. 자, 이 길이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 길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두 초점으로부터 타원상의 점이기 때문에 이 두 빨간색의 길이의 합이 항상 얼마입니까? 자, 선분 PF의 길이랑 선분 PF 프라임의 길이가 합이 항상 장축 길이인 10으로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m이라고 놓으면 요 m이라고 놓으면 요 길이는 10-m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타원으로 타원은 이게 끝이야.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포물선이 들어가 있죠. 그럼 포물선의 정의는 이게 초점이네. 어라? 이게 포물선상의 점이네. 그럼 당연히 뭐 하고 싶어요? 준선을 긋고 싶습니다. 그럼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요 길이는 여기서 준선에 내린 수선에 해당하는 요 길이하고 언제나 똑같기 때문에 이게 m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 길이가 m이네요. 요 길이가 10-m이네요. 문제에서 이 높이, 요 길이가 루트 10이네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뭐가 성립하냐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10 더하기 m의 제곱은 10-m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정리하면은 m의 제곱 마이너스 20m 플러스 100이라고 쓸 수 있고 m의 제곱 없어지니까 넘어가면은 20m은 90이 됩니다. m은 2분의 9가 됩니다. 그럼 10-m은 10에서 2분의 9 빼니까 2분의 11 돼서 이것을 곱하는 정답은 4분의 99가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필수제 2-5번.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X축 위의 점 A, Y축 위의 점 B가 선분 AB를 4로 만족하고 선분 AB를 1대3로 내분하는 점의 잡치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뭔 소리냐면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선분이 있는 거예요. 선분이. 근데 X축이 어떤 점 A가 있고요. 여기 어떤 점 B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언제나 4로 일정합니다. 이렇게. 얘가 이제 왔다 갔다 이게 또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선분 A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1대3으로 내분하는 요 점. 그 점을 선생님이 P라고 하면 이 P의 자취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얘가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니? 자취의 방정식 물어보는 거는요, 무조건 내가 구하는 거를 X, Y라고 놓고 이 XY 관계식을 얻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은 A란 점은 A, 0이라고 놓고요. B란 점은 0, B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이때 요 P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은 내분점이죠. 1대4니까 X좌표는 이게 지금 3대1이 되는 거니까 4분의 3A가 되고요. Y좌표는 4분의 1B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지금 문제가 요거를 X라고 놓고 이거를 Y라고 놨을 때 XY 관계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AB에 대한 관계식을 알고 있죠. 이 길이가 항상 4니까 뭘 만족합니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4의 제곱인 16을 만족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A 자리에다가 역수를 취하면 A 자리에는 3분의 4x 맞나요? 이 자리에다가 3분의 4x를 집어넣어서 제곱. B 자리에는 4y 맞습니까? 요거를 제곱 하면은 16이 돼서 이거는 16이 이렇게 없어지네요. 그래서 정답은 9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타원이 되네요. 자, 알겠습니까? 원래 이런 거 이제 정의역을 확인하셔야 돼요. 타원 전체가 되는지 타원 일부가 되는지 항상 습관처럼 확인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요 A라고 하는 점이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A가 최대한 4,0부터 마이너스 4,0까지 만족하는 거니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X는 그래서 3,0부터 마이너스 3,0이니까 다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점 2,0과 직선 X는 8에 이르는 거리 B가 1대2인 점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X축이 이렇게 있으면요, Y축이 이렇게 있으면요, 2,0 F 2,0하고 그 다음에 X는 8에 이르는 거리의 B가 1대2인 점의 자체 방정식. 이게 1대1이면은 포물선이지, 포물선. 점하고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은 점들 자체는 포물선이잖아요. 이게 1대2로 바뀌었어.
뭐 어쨌든 이런 겁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 점 P를 갖다가 또 아까처럼 x, y라고 놓으시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1대 2가 되는 점들을 싹 모아놓은 겁니다. 뭐 이런 점. 1대 2가 되는 점 싹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뭐 이런 도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포물선 비슷한데 포물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식을 세운 겁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x-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 이거 하고. 그 다음 이것과 이것 사이 거리 얼마냐면은 이거 x좌표가 8이니까 8에서 x를 뺀 겁니다. 8에서 x를 뺀 거의 절대값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비가 1대 2를 만족하는 거니까 얘가 2배만큼 큰 거니까 여기다가 2배를 한 것을 계산하면 이게 똑같게 되는 거죠. 이게 답인데 이걸 제곱을 하게 되면 4에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고요.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가 됩니다. 이거 정리하면 답이에요. 근데 그 도형이 뭐냐? 라고 물어보시면 x에 관한 2차식이고 x에 관한 2차식인데 계속 4니까 넘어가면은 3x제곱 더하기 점점점. 그 다음 여기는 y가 없기 때문에 여기 y가 있으니까 4y 제곱 점점점이니까 이 식은 x제곱항하고 y제곱항이 전부 살아있고요. 그 앞에 개수가 전부 다 양수이면서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타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정리 잠깐만요. 만약 16x가 없어지나? 정리해도 되겠다. 안 복잡하네요. 3x제곱 4y제곱 그 다음에 4, 16에다가 64니까 넘어가면은 48인가요? 네,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타원인 거죠. 나누시면 타원인 겁니다. 이렇게. 자, 오늘은 2단원 첫 번째 주제인 타원의 정의하고 타원의 방정식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뭐 할 것 같아요? 타원을 접선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